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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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씨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냐 증설이냐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또 증설해야 한다는 김해 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불타오르는 소각장 공방입니다. 이게 우선 우리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저거 좀 이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더 커진대라고 하면 그럼 또 그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저는 시골 살아서 처음 이사 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쓰레기를 집에서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거가 아직 익숙지 않으셔가지고.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변호사님 동네 단속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저도 단속을 했었고. 정말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몸이 나빠지는구나. 발암물질을 마시는구나. 이런 느낌에 되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이 옆에 엄청 대규모로 증설된다고 하면 그 불안이 엄청날 것 같아요. 시설이 의원인지 옆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이시니까 가만히 있으시는데 정치인인데 어떻게 반대하시겠어요? 자연인으로서 반대하시겠지만 시민으로서 반대해야지. 지금 옆에 어떻게 소각장이 뭡니까? 그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유 소각장 문제를 두고요. 김해시 허성고은 시장과 또 장유 소각장 비상대책면의 주민들이 만났습니다. 그 현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해시 55만 시민들의 생활 기능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의뢰를 24일 직접 방사의 의견 수령 없이 현재까지 진행을 마치고 직접 방사의 의견 수령 된 것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 사안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그럼 시에서는 주민을 무시하고 이기를 무시하는 그 이야기 남성 대결을 하는 게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주민 대표로서 중심으로 의회를 통해서 의원을 추천된 법적 기구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의회를 아무도 무시하고 자꾸 엉뚱 소리를 하고 해비지에서 정상적인 가성을 밟아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비지에서 해비지의 불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화를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해봤더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체결해 우리가 방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각장이 원래 있던 것도 있는데 현대에 더 증설해서 창원 쓰레기까지 태운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 여기 학교하고 유치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좋을 거 뻔하고 저도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저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저희 학교 가는 모습이 보면 애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염에 다 앓고 있고요. 아토피는 기본이고요. 근데 그거를 시에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전혀 오직 애들을 위해서 이 소각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모인 거예요. 잠깐 정회에서 지금까지 보고하고 행정상이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도록 이거다. 우리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 주십니다. 흠모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리를 물론 예상을 했지만 김해시 허성우 시장께서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에 처음부터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비대위원회를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해도 하나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금 소각장 문제가 현대 사업이 단순히 그 정서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좀 최첨단화되고 또 더 보다 친환경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과연 김해시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렬하게 듭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설계하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가 몇 년 뒤에 몇 명이 될 거냐. 여기에 준해서 이제 주거 시설도 이렇게 허가를 하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게 늘어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을 본다면 그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허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시가 책임을 져야죠. 이걸. 갈등을 겪고 있는 양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장유 소각장의 증서를 이제 김해시에서 부르는 명칭은 이제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 소각장은 2001년 6월에 그러니까 장유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던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시설이 사용 기간이 15년인데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지금 5년이 더 연장이 됐으니까 2021년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한 소각기 한 기 이외에 하나를 더 증설하고 이제 기존 소각기를 보수해서 하루 150톤의 그 쓰레기 처리 능력을 300톤으로 높인다는 것이 이제 김해시의 법안이고요. 김해시와 그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제 쟁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 반대 주민들은 이전할 대체지가 충분히 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또 기존에 했던 그 주민지원 협약은 밀실협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김해시는 지금 증설이 지금 불가피하고 그리고 대체지도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오히려 더 지원금이라든가 이게 또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지원 협약은 밀실협약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렇게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92년도에 김해시 인구가 14만에서 지금 55만으로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김해시 처리가 될 것이 증가됐는데 지금도 김해시에서는 현재 장유 소각장에서 처리하기도 처리하고도 남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신곡 쓰레기장에서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간 한 13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해시 입장에서는 장유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주제의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되면 소각이 필요하다. 또 뭐 증설 내지는 이전해서라도 좀 크게 해야 된다는 데서는 주민들이 반대할 주민들은 없겠죠. 정확하게 이거 현대화 사업이면서 광역화 사업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김해시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창원시 진해구의 쓰레기도 50톤 정도를 처리를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시설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광역화 시설로 가게 되면 정부의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소각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피해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도시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우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큰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근 주민들이 또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해시장 출마하는 분들이 다 출마를 하면서 이걸 폐기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다 공약을 했거든요. 2013년 6.4 지방선거 때 고 김영근 시장이 장유 소각장을 폐해서 이전하겠다. 이 투표 일주일 전에 반드시 이전하겠다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당시에 한 200여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 찍으셨겠네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밀어줬죠. 근데 200여 표 차로 당선이 됐는데 이전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실제로 불이 나게 되고. 근데 허성문 현 시장은 또 공약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2016년도 보궐선거 당선되면서 공약을 또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2017년 작년 12월 말에 이제 공약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한 1년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이제 이걸 약속을 못 지키고 공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 문제였거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허승곤 시장이 토목직 김해시 고위공무직 출신입니다. 고위공무원. 너무나 행정을 잘 아는 거죠. 그냥 당선 유력한 또 후보가 중요한 공약을 걸 때는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 재원 부담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 돈이 그 정도 들어간지 몰랐다. 이거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 주민들은 김해시가 기만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이 이제 이전될 경우와 그대로 증설할 경우에 이제 비용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김해시에서는 그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소요 예산이 2,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든다.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비대위에서는 김해시에서 잡은 이 총 소요 예산은 너무 이제 부풀려 잡은 거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소각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외에 부지 매입 비용이나 매립 시설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 또 재활용 선별 시설 등 이 모든 설치 시설을 다 합친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만 비용을 따지고 보면 증설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지로 그 거론되는 복림 석산 자리도 이제 지금은 그 석산을 계속 채굴 중인데요. 김해시 입장은 이제 이 자리에 소각장이 들어가려면 보건기관이 그 석산을 개발할 만큼 보건해야 되니까 그 기간도 필요하고 또 주변의 환경 뭐 영향 평가라든가 뭐 최소 5년에서 10년이 증가되기 때문에 뭐 이 석산 자리 부지를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제 김해시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주민들의 대체지를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김해시 반대 입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 후보자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찍었는데 너무 무책임한 이유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그러면 논리를 한번 짚어볼까요? 꼭 반드시 여겨야 하는 이유. 이제 앞서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이 현재 장류 소각장이 좀 노화되기 때문에 좀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전보다는 증설하는데 예산이 좀 절약이 된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가 70%, 도비가 20%, 또 김해시에서는 25%가 되고 창원시에서도 상원시 소각을 일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5% 정도 이래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전하면은 지역 남부의 소각열 판매 수입도 없어진다. 이제 이런 논리를 그 김해시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해시 입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증설하면 수익이 얼마인데 이거네요 결론은. 돈이죠. 네, 돈이네요. 또 환경단체들도 쓰레기는 쓰레기를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를 해라. 그렇죠. 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행정은 강력화나 이런 문제보다도 쓰레기를 줄이기는데 어떻게 더 정책을 펼칠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환경단체 주장이고 시에서는 자꾸 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로부터 발생되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선해야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고 다 의견마다 다 맞서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대요. 밀실 협약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제 동네가 부곡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게 부곡 주민 협의체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초 2월 20일 날 김해시하고 바로 이 부곡 주민 협의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서가 합의가 된 거죠. 김해시가 안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없는 뭐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이런 좀 복지 시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그 복지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나 없으나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무슨 큰 인센티브나 주느냐 이렇게 해서 덜렁 이제 합의를 좀 했는데 참 그 과정을 보면 참 기가 찰 내용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들이 9명이에요. 네. 9명이 다 그렇게 그쪽 주민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그 뭐 교수도 2분 있고 또 시의원도 1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총 9명인데 그날 결정하기 전 이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9명이 했는데
그 중에 4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투표예요? 그렇습니다. 네. 안 하고 5분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직전에 한 분이 또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왜 4분이 안 온 거죠? 아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봐야 빤하고 또 입장이 또 깝깝하고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이 동의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김해 씨는 이게 주민들이 동의한 거다. 그 부곡 그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시민들 한 10,000명 되는데 설문조사에서 한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만 전혀 반대되는 이 결정을 한 거죠. 주민 대표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4명이 찬성한 걸 김해 씨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참 대단히 토픽감입니다. 아까 VCR에 그 시장님이 법적 기구다. 법적 기구가 체결한 건데 그걸 무시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일단 대표 선거도 문제가 되고 이 결의의 효력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주변에 그 5개 아파트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75%가 나온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이 기관에서는 뭐 결국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찬성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표성이 있고 주민들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제 모아진 의견이다, 대표성을 띠는 의견이라고 하니까 실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찬성 반대 쪽으로 주민들을 사실은 이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주민들끼리의 뭐 찬반 갈등을 더 돋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김해 씨는 이제 또 최근에 그 비대위가 제기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해 씨가 그렇게 네.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비대위는 뭐 이러한 주장이 그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 보고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정작 또 시에서는 또 보고서 내용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투명하게 좀 보고서 내용을 좀 공개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은 이겁니다. 그래, 그럼 주민들과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 시의회는 뭘 했을까? 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일 건데요? 시의회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예, 지난 10월 4일 날 김해 시가 이제 김해하고 창원 소각시설 해방처를 그 상비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때 반대하는 의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찬성이 5명이었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임위를 이제 5대2로 통과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이 상정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토론이 없었습니다. 여기 뭐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제 토론 없이 가결되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떤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을 잘 안 하고 바로 통과가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답이 되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고 이게 충분한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못했으니까 이런 시절에. 저는 반대 토론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예,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1만 명 가까운 넘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토론 없이 본회의장에서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발이 계속 되니까 또 시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론화의장을 한번 또 열었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 날 소위 원탁 토론회인데요. 그날 원탁 토론에 참석한 시민 참가단이 111명이었습니다. 네. 2차례에 걸친 토론, 또 전문가 질의응답 해서 최종 이제 설문조사를 말하자면 투표를 한 거죠. 111명 중에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66명 59%였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4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이제 결과를 이제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주변 인구는 10,000여 명입니다.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 김해시 인구는 55만 명입니다. 이 55만 명을 상대로 해서 모집한 시민 참여단 111명. 이게 과연 10,000명의 그 피해 고통을 받아 앉지를 않고 그냥 다수결로 결정한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기민주주의냐? 그렇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좀 수기민주주의에 가면을 쓴 행동이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거는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을 보면 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네. 창원 시민인데 창원시에 쓰레기를 가져가 준다고?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 부곡이란 동네를. 그럼 저도 저 같은 데 거기 가서 촬영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걸 설문조사를 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시가 추진하겠다. 이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살펴봐야 할 건 그럼 다른 지역에 분명히 이런 갈등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볼까요? 예, 세월의 구로와 경기도 강남시 이거 강명시, 네. 예, 강명시가 구로구의 소각 쓰레기 문제를 구로구와 강명하고 인근에 있는 강명시 쪽에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이 강명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강명시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들어서는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의 과정이 1년 정도 양시가 주민들과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충분한 통역을 통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또 양쪽 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좀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 쪽의 무안이라는 네. 지역에서는 이 군청에서 분에서 공개적으로 소각장을 처리하는 것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모집을 했는데 유치해가라고. 예, 유치해라고. 근데 국외동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한쪽이 이제 선정이 되자 나머지 선정 안 돼서는 화가 나가지고 군수리 쳐들어가면서 유지가 안 해준다고 화를 낼 정도로 네. 그래 내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인센티브가 좀 많았나요? 예, 실제로 말했죠. 처리한다 10% 정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 장류 소각장 문제도 이 문제도 충분한 신뢰 속에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쵸. 공유와 신뢰가 상호가 맞아떨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하는 지금 광역화 사업은요. 아까 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는 쓰레기를 이제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그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에 짓지 않고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시골이나 지방에 짓는 거 그거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각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광역화라는 미명 아래 각종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인구도 적고 쓰레기도 적게 나오는 곳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도시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가서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게 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걸 절감을 하지. 그렇지 않고 아까 이하롬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지 않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역화 사업이 상당히 문제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29일 날 그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시민 이런 발언을 한 게 제가 블로그에 올라온 걸 봤는데 제가 위암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말이 어떻게 장류 주민들은 암 환자가 많으시냐고 합니다. 우리 장류 부곡 주민들 건강 역학 조사도 안 하고 소각장 정서를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신공항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각장 피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그 인원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좀 김해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관점에서 원점이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갈등을 겪는 사안마다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 바로 소통과 설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